여러분, 요즘 주식 커뮤니티에서 핫한 뉴스 하나 들으셨나요? 바로 HLB가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진양곤 회장이 직접 자금을 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가가 곧 터진다는 기대감이 급물살을 타고 있죠. 과연 진짜 급등이 시작될까요? 아니면 미끼 상승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숫자와 증거만으로 팩트체크부터 시나리오 분석까지 끝까지 밀어붙일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만의 판단 기준을 확실히 세울 수 있을 겁니다. HLB의 본업은 바이오 기반 신약 개발입니다.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대표 파이프라인이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아직 상업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적을 보면 2023년 기준 매출 370억, 영업손실 600억 이상, 개발비 태우는 소각루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옵니다. 그런데도 시총은 1조 원을 웃돌았죠. 이건 바로 간암 대박 기대감이라는 서사 때문입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반영한다는 증거죠. 참고로 리보세라닙은 미국 FDA가 3상을 승인했지만 임상 3상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300억 전환사채는 표면금리 0%, 만기 3년, 전환가 7,500원입니다. 0%라고요? 맞아요. 제로금리 시대의 변칙 구조죠. 전환가 7,500원은 발행 직전 종가 대비 10% 프리미엄 수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보다 주가가 10% 이상 올라야 손익분기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진양곤 회장이 직접 30% 이상을 인수했다는 점입니다. 오너 리스크를 스스로 떠안은 셈이죠.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오너가 시비를 사들이면 시장은 자사주 취득과 비슷한 효과로 해석합니다. 주가 부양 의지를 드러낸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죠. 2019년 A바이오 회사 오너 50억 시비 인수 3개월 후 주가 85%, 미국 임상 호재와 맞물려 시너지 폭발했죠. 2021년 비제약 회사 오너 100억 시비 인수 1개월 10% 반짝 상승 후 마이너스 40% 하락, 결국 개발 실패로 묻지마 상승이 증발했습니다. 2023년 CL스퀘어 오너 70억 시비 인수 주가 변동 3%, 별다른 재료 없이 횡보, 결국 시비 만기 때까지 박스권. 결론은 오너 시비 인수 무조건 상승이라는 공식은 없다는 점입니다. 개발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최종 변수입니다. 현재 리보세라닙 3상 환자 모집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발표 시점은 올해 3분기 예상, 즉 9월 전후죠. 만약 정해진 지표인 PFS가 기존 표준 요법 대비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면 주가는 바로 갭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표 미달이면 7,500원 전환가마저 무력화될 수 있어요. 이때는 CB 보유자들이 채권 회수 전략으로 돌아설 수도 있죠.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9월 전후를 분수랭으로 보고 있습니다. 롱숏 양진영 모두 올인하는 시기죠. HLB 측은 300억 중 상당 부분을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확장과 CMC 비용으로 쓴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데이터 후속 마케팅이죠. 그러나 지난해 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400억 원, 당장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굳이 빚을 지고 추가로 300억 조달했을까요? 한 가지 해석은 현금 보유량을 안전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만약 FDA 허가를 받으면 본격 상업화에 필요한 물량 확보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또 다른 해석은 재무 레버리지입니다. 개발 성공 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주 이익 시비 이자 부담, 실패 시엔 오너가 직접 떠안으니 외부 투자자 위험. 우선 베이스 케이스를 세워봅시다. 3상 데이터 긍정, FDA 승인 가정, 주가 50부터 80%, 전환가 7,500원도 단숨에 뚫고 1만 원대 진입 가능. 베어링 시나리오, 데이터 부정 혹은 미달, 주가 마이너스 30부터 50%, 즉시 지지 5,000원 무너지고 4,000원대 테스트, CB 보유자들 전환 포기하고 채권 회수 시도 가능. 중립 시나리오, 데이터는 긍정이지만 FDA 추가 요구사항 발생, 주가 10% 횡보, 시간 끌기 장세로 이어지며 변동성 축소. 이상적인 확률 분포를 짜면 긍정 35%, 부정 35%, 중립 30%, 확률상 동전 던지기와 비슷하죠. 하지만 진양곤 회장 개인 돈 100억 는 확률을 조금씩 움직이는 무게중심입니다. 1. 리스크 허용 한도 먼저 정하기. HLB는 변동성 폭탄주 같은 종목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5% 초과 금지, 원금 손실 각오는 필수죠. 이 데이터 발표 전 분할 매수 전략, 7,000원, 6,500원, 6,000원대로 내려갈수록 소량씩 균등 분할, 한 방에 올인하면 뇌절 각오해야 합니다. 3. 투자 심리 체크. 주가 급등 뉴스 나올 때마다 진짜로 오르네 하고 충동 매수 유혹이 오죠. 이때 반드시 미니멀리스트 시나리오를 먼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절대 레버리지는 금물입니다. 바이오는 연쇄 마진콜의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오른다 해도 빚내서 산 물량은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최근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하면 목표주가 평균 9,000원, 투자 이견 BOI, 단 한 곳도 SEL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분산도가 크다는 겁니다. 낙관로는 15,000원, 보수로는 7,000원. 간단히 말해 리보세라닙 성공 가치에 대한 디스카운트 비율이 천차만별이라는 뜻이죠. 특히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로슈, 화이자 같은 메가딜이 나오면 목표주가도 2만 원대로 뛰어요. 반대로 라이선스 딜이 무산되면 보수적 목표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다는 루머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 MOU는 없죠.
첫째, 12양도가 가능해지는 시점은 발행 후 3개월 뒤입니다. 7월 중순부터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요. 단기 급등 후 차익 실현 물량이 몰릴 수 있습니다. 둘째, HLB는 과거 물적 분할과 관련해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주주 친화보다는 오너, 중심 이미지가 강해요. 기관들도 이 점을 눈여겨봅니다. 셋째, 미국 바이오 섹터 조정 리스크입니다. 올해 상반기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이미 마이너스 8%, 글로벌 리스크 오프 시 한국 바이오주도 덩달아 타격받죠. 따라서 단기 급등 시 7,500부터 8,000원 구간에서 스윙 트레이더들은 차익 실현 물량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캔들 꼬리만 길게 달리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진양곤 회장이 300억 12 중 100억 이상 직접 인수한 건 단순 자금 조달 이상의 메시지입니다. 임신 9개월차 같은 상황에서 산모가 스스로 돈을 내 병원비를 충당한다는 겁니다. 즉 회장 본인도 리보세라닙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베팅이죠. 다만 확신과 현실 사이엔 언제나 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베팅을 옵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임상 성공 시 상한가, 실패 시 하한가, 이진 옵션 같은 구조죠. 마지막으로 시장은 항상 선기대, 후 실적을 반복합니다. 지금 이 기대감 정점이라면 9월 데이터는 실적 검증 구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건가요? 지금까지 진양곤 회장의 300억 12, 리보세라닙 임상 일정, 과거 사례까지 총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내 돈으로 직접 베팅했다는 신호와 임상 결과라는 변수 하나에 달렸다는 점이죠. 영상 보신 여러분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실 건가요? 댓글에 저는 전략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데이터 발표 전까지 지켜보겠다는 의지 표시,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9월 결과 나오는 그날 실시간 분석 방송 찾아뵐게요. 모두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